좀 관심 없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이 주의력 키우기를 유아기 때부터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한 두세 명이 돌아다닌다였어요, 3월달. 요즘 막 절반이 다 돌아다닌다.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거 절대로 반의 절반이 ADHD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퍼센테이지가 5에서 10% 그 사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많은 아이들은 유아기 때부터 훈련되어져야 될 주의력이 연습되지 않은 거예요. 훈련이 안 되고. 그 주의력 훈련과 연습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아이를 길러오셨고, 또 지금 소녀도 돌보고, 네네. 또 계속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네. 작가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좀 많은 것이 좀 달라졌다. 내가 육아에 대한 생각이 좀 다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두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원래 성격이 조금 낙천적이고 놀기를 좋아해요. 아이 양육에 너무 좋은 점이었어요. 가능하면 아이들하고 놀아줘야겠다. 그래서 퇴근하면 보통 왜 이제 일하시는 엄마들은 오면 막 집 정리하고 청소하고 막 설거지 하느라고 애랑 상호작용은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저건 좀 냅둬. 사실 좀 하기 싫기도 하고 하루 종일 저를 기다렸어. 아이들이랑 가능하면 상호작용하고 눈 맞추고 쓸어주고 안아주고 놀아주려고 애를 썼던 거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도 사실은 육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걸 이제 계속 확인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육아에 이제 너무 도움됐다라는 걸 먼저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요, 아이의 갖고 태어난 특성, 기질이라고 쉽게 얘기한다면 그 기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시간이 가고 나이 가고 아이들을 접할수록 계속 느껴요. 정말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내가 이 아기한테 뭘 많이 해줄까 이것보다 이 아기가 어떤 아이일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를 먼저 보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한테 무언가를 많이 뭐 해주고 이것보다는 네네네.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보면서 관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관찰을 해야지 이제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관찰을 해보는 거죠. 조금 먹고 쉬면 이제 부모가 이제 되게 막 안타까워지잖아요. 잘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를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질을 파악한다라는 건 이 아이는 이렇게 조금 먹고 쉬었다가 조금 먹고 이러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라고 알고 인정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난 먹다가 좀 쉬다가 먹다가 쉬다가 해도 되는구나. 3살 넘어가면은 시간에 밖에 식사를 해야죠. 시간 맞게. 그쵸. 뭐 어린이집에서도 식사를 한다거나 유치원에서도 밥을 먹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잘 조절하게 되는데 어려서 0, 3세 기간 동안 충분히 자신의 특성 그대로 많이 인정받고 수용받고 따뜻한 육아를 받은 아이. 그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조절력이 또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의 특성과 기질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아이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원칙 3가지. 첫 번째는 기질을 잘 이해한다. 자, 두 번째는 부모님의 밝고 유쾌한 모습, 밝고 유쾌한 상호작용. 그래서 좀 종종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웃으면 아이들은 그냥 편안해지고 그냥 세상 자체가 밝고 뭔가 기대할 만한 곳이구나라는 되게 정말 밝은 정서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3번째는 책 읽기, 그림책. 유아기에는 그림책이잖아요. 그림책 읽어주기. 정말로 이 3가지를 이제 0, 3세 시기부터 이제 좀 꾸준히 해주신다면요. 정서가 안정이 되죠. 당연히. 그쵸. 나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문제라고 지적 안 받으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밝고 유쾌한 태도로 계속 상호작용 해주시면은 언어 발달도 되게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 읽기를 하면은 언어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그래서 정서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이 3가지 축이 다 이 3가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사교육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부분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4세 고시, 7세 고시에 딱 해당되는 부분이 4, 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라는 책에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학원 입시를 위해서 이 유아기 아이들이 그렇게 생고생한다라는 건 정말 아이의 정서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그렇다고 인지 발달에 크게 도움되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은 사실은 조금 잘해 보이는 듯 하다가 고학년 정도 되면은
그 효과가 거의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많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래 좀 미래를 보고 우리 아이를 키워주자. 그리고 안정감 있는 정서감을 가지고 되게 인지 발달도 잘하는 이제 그런 걸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제 마법의 열쇠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식은 많이 기초 지식은 쌓아야 돼요. 아무리 챗GPT가 이렇게 모든 지식을 알려준다, 네, 라고 이제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있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그거 질문 잘 던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질문을 할 능력들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책 읽기를 이야기부터 이제 많이 하면은, 언어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잖아요. 이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생활의 경험 속에서 배우게 되는 암묵적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놀이터에 가면은 상당히 자유로운 놀이들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네 놀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 오빠, 형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사회성 배우죠.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력 배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암묵적 지식이에요. 또 부모님들이 집에서 상호작용하거나, 예를 들면 엄마가 요리 하나를 할 때도 애기용 이제 도마랑 애기용 칼이 있잖아. 이런 걸로 이제 썰어 달라고 해서 이 모든 참여 과정들이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이 배경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경험으로 축적되는 암묵적 지식이잖아요. 통합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지식의 배경 그리고 기반을 쌓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 학원 가가지고 유아 독서 논술이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싫어해요. 유아는 그냥 편안하게 그림책 읽고 맞아요. 웃으면서 수다 떨면서 이 모든 거를 그냥 몸에 습득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막 머리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말고요. 그냥 그림책 즐겁게 읽고, 그게 이제 모든 게 다 암묵적 지식 네. 플러스 배경 지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지식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이 집중력은 갖고 태어나요.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 우리 애들 다 집중해요. 그냥 맞아요. 꼬맹이가, 어린아이들이 막 10분, 20분, 24개월밖에 안 됐는데 가만히 보면은 좋아하는 거는 10분, 20분 혼자 막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타고난 집중력인데요. 이제 한 4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옛날 이야기 읽어주는데 이 친구는 공룡만 좋아해요. 그럼 사실은 옛날 이야기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다 함께 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니까, 아, 내가 저게 좀 흥미가 없어도 선생님이 읽어주는 옛 이야기 책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지 하고 하는 게 이제 주의력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연습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기부터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주의력을 발달해 가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서 좀 관심 없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이 주의력 키우기를 유아기 때부터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한 2-3명이 돌아다닌다였어요, 3월 때. 요즘 막 절반이 다 돌아다닌다.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거 절대로 반의 절반이 ADHD일 수는 없어요. 네, 이제 퍼센테이지가 5에서 10% 그 사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많은 아이들은 유아기 때부터 훈련되어져야 될 주의력이 연습되지 않은 거예요. 훈련이 안 되네. 그 주의력 훈련과 연습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조절력이죠. 네, 정말 좋아하는 거를 멈추는 것도 조절력이고요. 하기 싫은 거를 끝까지 해내는 것도 조절력이에요. 내 마음, 내 자기 조절력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싫어. 요거 말하는 시기예요. 다른 아이들은 18개월부터 시작하고요. 보통 한 24개월 정도 되면은요, 전부 다 안자, 아니자를 붙여요. 이 닦자, 안 닦아. 밥 먹자, 안 먹어. 이런 거. 그쵸? 이제 요때부터 사실은 조절력을 키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지만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야, 지금은 꼭 해야 돼. 네. 막 울어요. 그런 거 괜찮죠. 울음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싫고 놀라고 하셔야지 더 빨리 끝나요. 울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요, 오히려 감정 조절력을 더 억압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0-3세는 그냥 아이가 울면은요, 물론 이제 막 그 공공장소에서 울면요, 애기 딱 안아서 사람 없는 곳으로 옮겨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너 속상해서 울 수 있어. 그래, 실컷 울어. 네. 하지만 이건 꼭 해야 돼. 네. 근데 네 마음은 엄마가, 아빠가 따뜻하게 다 이해해 줄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아이가 조절력이 서서히 이제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24개월부터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이제 만 3세가 넘어가면서 4세부터 정도는 자기 조절력도 네, 마음은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경계는 확실하게 세워야 돼. 행동의 경계.
이렇게 해주면 애들 조절력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4세, 5세, 7세 고시는요, 사실은 그림책 읽어주면서 일상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통합 지식 잘 쌓는 것, 그리고 주의력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조절력, 감정을 조절하는 요 세 가지만 있으면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다 나중에 굉장히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네, 행복하고 자기 생각을 잘 조절해내고 성숙하게 생각하고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